제5장 대기압 플라즈마 용사. 이론, 모델링, 진단, 컴퓨터 지원 설계와 응용. 다음은 플라즈마 용사 기술 개요 및 방향 부분입니다. 플라즈마 용사는 코팅과 복합 재료를 생산하는 매우 유망한 방법입니다. 플라즈마 Z가 가진 넓은 온도 범위와 동적 특성, 그리고 중성이나 산화성, 환원성 등 다양한 플라즈마 형성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덕분에 단일 공정 내에서 상변화와 화학적 변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료 분말을 원하는 대로 수정하거나 재료의 구조적 불균일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스프레이 기술의 기본 구성 체인과 주요 연구 추진 방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플라즈마 용사는 매우 과학 집약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토치에서 고온 유동을 거쳐 최종 재료에 이르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여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과 산업 현장 모두에서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물리적 실험과 계산 실험을 결합한 복합 실험, 즉 CE 개념을 제안합니다. 효율적인 CE 적용을 위해서는 분말의 구형화나 치밀화 같은 기초 물리 공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대기 플라즈마 용사 공정의 전체 체인에서 발생하는 열물리적 핵심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플라즈마 용사로 형성된 코팅층은 기본적으로 불균질한 재료의 집합체입니다. 따라서 이 기술의 핵심 목표는 분사 지점 전체에 걸쳐 필요한 구조를 갖춘 균질한 층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비 개발과 공정 개선을 위한 개념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특히 장비의 열 및 가스역학적 조건 최적화뿐만 아니라 고유한 특성을 가진 신규 분말 재료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플라즈마 토치 설계 및 분말 공급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공정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극한 삽입물인 IE를 적용한 토치를 사용하여 양극의 아크가 분산 포착되게 함으로써 축대층 플라즈마 유동을 생성합니다. 둘째, 분말 주입 방식을 방사원주 방향으로 전환하여 양극 포착 구역 바로 뒤에서 입자들이 축대층으로 수렴하도록 유도합니다. 셋째, 하설 구조의 디퓨저 같은 교체 가능한 포착물을 사용하여 유동 구조를 제어하고 산화나 해리와 같은 요보 환경의 악영향으로부터 분말을 보호합니다. 전체 가스 분산 처리 유동에서 축대층성을 확보하면 물리적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재료 과학적 접근을 결합해 유동을 정밀하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축상이 포함된 대부분의 고온 기술에 적용 가능한 유망한 방식입니다. 결국 공정 최적화는 장비의 열 및 가스역학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과 분말 재료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여 초기 재료의 특성이 코팅층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만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직류 플라즈마 토치 설계의 핵심은 축 방향으로 분사되는 가스 유동과 전기 아크 연소 사이의 물리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출력 전극과 양극의 아크가 부착되는 방식을 제어함으로써 플라즈마 Z가 정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축대층의 가스역학적 구조를 갖도록 하여 Z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장치를 반복해서 사용할 때마다 가스역학적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재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분말 용사 공정에서는 주로 채널 벽면으로 아크를 안정화하는 직류 플라즈마 토치가 사용됩니다. 이는 크게 아크 길이가 스스로 결정되는 자가 설정형인 타입 1과 단차 구조를 통해 아크 길이를 고정하는 타입 2로 나뉩니다. 이러한 방식은 메트로나 프라스마드 내 같은 주요 기업의 상용 장비에 널리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가 설정형 토치는 아크 기둥과 채널 벽 사이에서 저주파 대규모 션팅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극한 삽입물을 넣거나 양극 표면에 아크를 분산 포착시키는 설계 방식이 연구되었습니다. 플라즈마 유동 내로 분말을 주입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고 검토하는 이유는 분말 Z의 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하고 단면 내 입자의 속도와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특히 분말 유량과 운송가스 유량의 비율을 최적화하면 전체적인 공정 생산성과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성과 효율은 주로 노즐 내부와 고온 분말 Z의 초기 구간에서 가스와 입자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내부 전기 아크 방식의 토치에서는 노즐 출구 이전 단계에서 분말을 주입합니다. 공정의 최대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추정 수치를 정리한 표입니다. 분말 주입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양극 아크 부착 지점 뒤쪽 노즐에 교차 주입하는 방식. 둘째는 플라즈마 형성가스와 함께 주입하거나 음극과 양극 사이에 별도의 운송가스를 사용하는 방식. 셋째는 음극을 통해 축 방향으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분석 결과 축 방향 주입은 효율은 좋지만 최대 생산성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아크 부착 지점 후단에서 방사형 환영 구조로 주입하는 방식이 생산성과 효율, 그리고 공정의 단순함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가장 유망합니다. 이 방법들은 열용사나 분말 구형과 같은 다양한 고온 재료 처리 공정의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방사형 환영 주입 방식의 최적화를 위해 플라즈마 유동의 축대칭성과 양극의 확산 부착 특성을 활용하여 물리적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병행했습니다. 여기서 생산성 지표인 KFP는 플라즈마 황성가스 유량 대비 분말 질량 유량의 비로 정의하며 열효율 에탄은 입구 플라즈마 엔탈피 유속 대비 노즐 출구의 입자 엔탈피 유량으로 계산합니다. 산화 알루미늄 입자를 대상으로 가스 유량을 0.5에서 2.0g/s까지 변화시키며 계산한 결과 가스 유량이 많아질수록 입자 속도는 빨라졌으며 최대 생산성은 약 2.7에서 3.9, 최대 효율은 0.61에서 0.71 사이의 값을 보였습니다. 분말 분사 속도 부포는 노즐 출구 단면에서 입자 흐름이 중심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며 중심축에서 0.05드크만큼 떨어진 지점을 유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분석 조건은 작동가스로 공기를 사용하고 플라즈마 온도 트프는 6000K, 채널 직경 드크는 10-2승미터로 설정했습니다. 성능 지표는 입자를 단순히 용융시키는 경우와 용융 온도를 넘어 비등 온도까지의 중간값인 TP까지 과열시키는 경우로 나누어 에타마크와 K마크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방사형 환영 분사 방식을 사용할 때 생산성과 공정 효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크 연소 구역의 분말을 직접 분사하는 방식은 분말과 그 증기로 인해 아크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플라즈마 유동 모델링 및 수치 해석 부분입니다. 분말이 포함된 플라즈마 Z 유동을 모델링할 때는 고온의 불균질한 Z 내에서 운동량, 열, 질량이 어떻게 상호 교환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Z 내부의 유동 충돌과 고농도로 투입된 분말의 다분산성, 그리고 입자의 주입 이력과 응집 상태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입자의 속도, 온도, 크기가 곡소적으로 확률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고온 이상 난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가스상은 오일러 방식으로, 분산상인 입자는 라그랑주 방식으로 기술하는 방법론이 널리 사용됩니다. 전체적인 유동 흐름 다이어그램과 입자 크기에 따른 분포 특성을 보여줍니다. 부합이 K1 상단과 K2 하단일 때 운반가스 유동의 등속선 분포를 나타냅니다. 부합이 K1 상단과 K2 하단일 때 운반가스 유동의 등온선 분포를 나타냅니다. 입자 크기와 유량에 따른 온도 변화와 용융 지점의 관계를 분석하며 부합이에 따른 가열 속도 차이를 설명합니다. 입자 이동 경로를 따라 변화하는 가스 온도를 부합이 A, K1과 P, K2의 경우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입자 이동 경로를 따라 변화하는 입자 자체의 온도를 부합이 A, K1과 P, K2의 경우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입자 이동 경로에 따른 용융 정도의 변화를 부합이 A, K1과 P, K2의 조건에서 비교합니다. 진단 장치의 기본 도식 A, 다중 슬릿 섹터 다이아프램 P, 그리고 사용된 교정 장치 C의 구조입니다. 액적이 기판과 충돌하고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형태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입자 내부의 온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는 무급의 가열 모델을 사용해왔습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나 질소 플라즈마 내 실리콘 입자 증발 해석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입자 크기가 작은 경우에만 유효할 뿐, 실제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알루미나 같은 세라믹 분말의 경우 이 모델은 큰 오차를 보입니다. 따라서 입자의 열적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입자 내부의 온도 구배를 반드시 고려한 정밀한 해석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입자 내부의 온도 구배를 반영하기 위해 제어 물리 채접, 즉 CFV 방법의 수정안을 적용합니다. 입자를 여러 개의 구형층으로 나누고 용융 전면을 경계로 설정하며 각 층의 온도 분포를 포물선 형태로 가정해 열전도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 시스템으로 변환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입자 표면과 중심, 용융 전면의 온도 및 여류속 연속성 조건을 경계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전체 시스템은 KFC론 난류 모델과 라그랑주 확률 결정론적 모델, 그리고 PSI 켈르 방법을 결합하여 구성하며 특히 분산상에 의해 난류 에너지가 억제되는 효과를 반영하여 수치적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분말이 포함된 플라즈마 유동 해석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토치 채널 내부의 유동을 계산한 뒤 이 결과를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여 장애물의 수직으로 충돌하는 불균일 Z를 분석합니다. 입자는 초기 단면에서 0.5dc 떨어진 지점의 X축과 수직으로 투입되며 위치는 무작위로, 속도는 평균 1.64테크트무S의 가우시안 분포를 따릅니다. 열 해석 시 입자 내부의 온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표면 온도와 최적 온도를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테크탈 2 에크토 3 입자의 복사 손실과 온도에 따른 방사율 변화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해석에 사용된 상세 파라미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즐 직경은 10테크트무무, 길이는 40테크트무무이며 인젝터 슬립 폭은 1테크트무무, 분사거리는 0.1테크트무로 설정했습니다. 가스는 공기를 사용하며 황성가스 유량은 10테크트크그 S, 운송가스는 10테크트크그 S입니다.
테크탈 2 에크토 3분말 유량은 1에서 2 곱하기 사인 10 테크트크그S 범위이며 계산 효율을 위해 입자 크기 분포를 10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플라즈마 초기 온도는 6000 테크트크, 난류 강도는 0.1이며 벽면 온도 600 테크트크와 환경 온도 300 테크트크를 상수로 적용했습니다. 특히 부하비 K가 1일 때와 2일 때의 유동장 변화를 비교하였습니다. 플라즈마와 입자 사이의 동적 상호작용 및 열 전달은 경험식을 통해 모델링했습니다. 학력계수 CD는 레이놀즈 수레의 함수로 계산하며 열 전달은 누셀수 누식을 사용하여 가스와 입자 사이의 열 교환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물성치는 입자 온도와 가스 온도의 평균인 필름 온도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레이놀즈 수레는 가스의 밀도, 입자 직경, 상대 속도 및 점도를 통해 결정됩니다.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입자의 초기 속도를 평균값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했습니다. 로딩 비율 K가 1과 2일 때 운반가스의 유속과 온도 분포를 비교해보면 입자의 크기와 유량이 열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입자가 클수록 고온의 중심부까지 깊게 침투하며 노즐 출구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온도 하강은 입자 유량이 적은 KU1 조건에서 더 명확하게 관찰됩니다. 반면 입자 유량이 많은 KU2 조건에서는 입자들이 가스의 열을 흡수하는 냉각 효과가 커져 전체적인 온도 수준은 낮아지지만 역설적으로 큰 입자들의 용융 속도는 더 빨라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입자가 모재에 충돌하기 직전의 온도를 측정하면 로딩 비율이 낮을 때는 2300에서 2700 켈빈, 높을 때는 2380에서 2440 켈빈 사이로 나타납니다. 특히 로딩 비율이 낮을 때 굽에 없는 모델과의 오차가 약 15%까지 벌어지는데 이는 단순 모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고온 난류 유동 내 관성 입자의 거동을 현실적으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라그랑주 확률 결정론적 모델과 비행 중 입자의 상태 변화를 고려한 단일 입자 집합 모델링을 동시에 결합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진단장치 및 코팅 형성 메커니즘 부분입니다. 분말 공정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행 중인 단일 입자의 온도, 속도, 크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진단장치가 필수적입니다. 현재는 입자가 방출하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 등록 방식과 레이저 기반의 LDA나 토프 방식을 결합하여 사용합니다. 특히 특수 다이아프램을 이용해 파이로미터 신호를 변조하는 방식이 효율적인데 구체적으로는 레이저 산란광으로 ADC를 구동하는 원형 슬릿, 입자의 궤적을 추적하는 좁은 직선 슬릿, 그리고 넓은 슬릿으로 구성된 섹터 다중 슬릿 다이아프램을 통해 입자의 속도 벡터와 표면 온도, 크기를 동시에 측정합니다. 분말이 포함된 플라즈마 유동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 구성과 그 정밀도를 분석합니다. 먼저 입자의 온도와 크기를 측정하는 원형 슬릿 S1은 중심점 O2를 기준으로 내부 반경 RW와 포크율을 가집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중심점 O1에서 L2만큼 떨어진 지점에 오크축과 수직인 폭 H2의 직선 슬릿 S1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루미나 입자 측정 시 속도는 2에서 3%, 온도는 5에서 8%, 입자 크기는 10% 미만의 측정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용사 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용융된 입자가 모재 표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비정상 상태의 전도 및 대류 열 전달, 그리고 상변화 과정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상호작용은 최종 코팅층의 층상 구조를 형성하며 결과적으로 기공률, 밀착력, 응집력, 열전도도와 같은 서비스 특성을 결정짓게 됩니다. 특히 저점도와 고열전도도 특성을 가진 입자 재료의 실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석함으로써 플라즈마 용사 스플렛의 형성 맵을 구축한다면 차세대 용사 재료 개발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평면 장벽에 충돌하는 플라즈마 Z의 사진으로 A는 난류의 820, B는 측률의 580 상태입니다. 용융 입자와 모재의 상호작용은 입자의 직경 드프와 충돌 속도 우포의 비율인 TD 값을 기준으로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체 모재 위에서 액적이 퍼지며 동시에 응고되는 경우, 둘째는 모재가 일부 녹으면서 입자가 함께 응고되는 경우, 셋째는 이미 부분 용융된 모재 위로 액적이 퍼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고체 모재 위에서 액적이 퍼지는 경우입니다. 이를 수식화하기 위해 온도를 0점으로 나눈 무차원 온도 세타를 사용하며 입자와 모재를 각각 P와 B로 구분합니다. 또한 액적 상단의 유치 지프와 응고 전선 제타, 용융 전선 크시, 그리고 무차원 접촉 온도 세타 C를 통해 상변화 경계를 정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플라즈마 용사 후 코팅제와 모재에서 발생하는 가열, 상변화, 구조적 변형 등의 공정을 분석하기 위해 전기 아크나 플라즈마 Z, 전자빔, 레이저와 같은 고집중 에너지원을 이용한 후열 처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후처리 방법 중에서도 측류 플라즈마 Z를 사용하는 방식은 구현이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여류 속 밀도 측면에서 전기 아크와 견줄 만큼 강력하여 매우 유망합니다. 그림 11은 노즐 출구에서 배리어까지의 거리를 8게이지로 고정한 상태에서
질소 작동가스의 유량 변화에 따라 플라즈마 Z가 난류와 층류 상태로 나뉘어 배출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층류 플라즈마 Z의 경우 난류 Z와 비교했을 때 표면으로 전달되는 여류 속 밀도가 수배 더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설계 소프트웨어 DPC 및 최적화 부분입니다. 재료의 초고속 냉각 조건에서 생산 및 처리를 수행하는 고성능 플라즈마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설정된 물성을 가진 최종 제품이 안정적으로 생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플라즈마 형성부터 고체 표면과의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 체인을 순차적으로 다루는 통합 실험이 필요하며, 이러한 물성 보증은 실험실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플라즈마 용사와 표면 경화 기술에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플라즈마 용사 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플라즈마 토치, 분말 Z, 코팅으로 이어지는 대화형 프로그램 복합체, 즉 DPC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계산 도구를 넘어 컴퓨터 실험을 통한 계면의 열 및 질량 전달 연구, 물리 실험과 수치 해석의 결합, 그리고 다양한 모델의 검증과 전문가 교육까지 수행하는 다목적 체계입니다. 특히 현장의 요구사항과 연구실의 이론적 계산 사이의 간극을 줄여 공정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다루기 쉬운 구조여야 하며, 향후 기능 확장이 용이한 데이터 구조와 신뢰할 수 있는 수치 알고리즘을 갖추어야 합니다. 플라즈마 용사 기술의 컴퓨터 보조 설계, 즉 DPC는 범용 수치 해석 방법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이 시스템은 계산 알고리즘을 유연하게 합성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문제 상황을 자연스럽게 기술할 수 있는 입력 언어와 다양한 데이터 뱅크 연동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결과물을 해석하는 서비스 모듈과 전체 운영 과정의 오류를 진단하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설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델의 복잡도와 적합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해석적 해법과 근사 해법, 그리고 직접적인 수치 실험을 병행 개발합니다. 최적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첫 단계에서는 고속 계산을 통해 최적화 영역을 빠르게 탐색하고 극한치를 추정합니다. 이후 정밀 모델을 적용해 세부 거동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입자와 무제의 충돌을 분석할 때, 초기에는 이론식으로 접촉 온도와 스플렛 크기를 예측하고, 다음 단계에서 상전이나 관행각 속도 같은 복잡한 물리량을 상세히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최신 버전의 DPC가 제공하는 핵심 기능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선형 스킨 플라즈마 토치의 전압 전류 특성과 열효율, 그리고 양극 아크 부착 지점 이후의 유동 속도와 엔탈피, 온도를 계산합니다. 분말 분사 시에는 단축 또는 방사형 환영 분사 방식을 시뮬레이션하여 노즐 출구의 가스력학적 특성을 도출합니다. 또한 오일러와 라그랑주 모델링을 통해 다분산 입자가 포함된 고온 아음속 제트의 층류 및 난류 거동과 모재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합니다. 더불어 용융 입자가 편평해지며 응고될 때 모재와 발생하는 비정상 상태의 복합 열 전달을 해석하며, 최종적으로 입자의 통계적 분포에 따른 코팅의 층상 구조와 기공, 성장 역학을 예측합니다. 다음은 응용 사례 및 학술적 배경 부분입니다. 환경 정화와 에너지 안전을 위한 가스 및 오일 공정, 유기 화합물 포함 폐수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온에서도 견디고 마모의 강한 촉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 지지체는 세라믹보다 기계적 강도와 열전도도가 뛰어나 매력적인 대안이지만, 반응 매질이 화학적 노출과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코팅층을 보호하고 고온 활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온에서 촉매층과 금속 표면을 강력하게 접착시키는 것이 기술적인 난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루미나, 티타니아, 지르코니아 등을 플라즈마 용사하여 워시코팅층을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활성 성분의 접착력을 높이고, 금속 지지체가 부식성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고온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보호층을 조합한 복합 재료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플라즈마 용사는 평면뿐만 아니라 폼이나 허니콤 구조 같은 복잡한 형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용사는 치밀한 층을 만드는 공법이기에 다공성이 필요한 촉매 분야에 직접 적용하려면 세밀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DC 플라즈마 토치를 사용하여 층류, 과도기, 난류 등 다양한 유동 조건에서 금속판과 폼의 알루미나를 코팅하고 페로브스카이트 촉매를 합성했습니다. 이를 동일한 상조성과 BET 비표면적을 가진 일반 촉매와 비교한 결과 600에서 1000도 사이의 일반적인 소성 조건에서는 활성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000도에서 소성 시간을 3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렸을 때 플라즈마 용사층이 없는 촉매는 50% 전환 온도가 600도에서 655도로 상승하며 활성이 떨어진 반면, 용사층이 있는 촉매는 활성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니켈 폼 지지체에 형성된 알루미나 워시코팅 층이 니켈의 산화를 효과적으로 막아 열적 안정성을 높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류 플라즈마 Z 유동을 구현하는 플라즈마 토치를 사용하여 피스톤 헤드에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코니아 분말 코팅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 공법으로 제작된 코팅은 접착력과 응집력, 기공률 측면에서 개선된 서비스 특성을 보입니다. 구체적인 효과를 보면 우선 피스톤 헤드의 소손 현상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으며 피스톤 링 홈 주변의 작동 온도를 낮춤으로써 피스톤의 사용 수명을 늘려줍니다. 또한 연료 혼합기의 연소 온도를 높여 연소 효율을 개선하고 디젤 엔진의 환경적 특성을 향상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디젤 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5% 이상 높이고 엔진 전체의 서비스 수명을 20% 이상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니폼 지지체 이라코 촉매의 단면 사진과 온도에 따른 메탄 전환율 VU400H 오일을 제조 방법 및 시간에 따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본 리뷰에서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시베리아 분원 열물리학 연구소에서 지난 10년간 수행한 플라즈마 용사 열물리학의 현주소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플라즈마 토치에서 시작해 분말 주입, 분말 함유 플라즈마 Z 형성, 단일 입자의 코팅 형성, 그리고 최종 후열 처리에 이르는 전체 공정 체인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개별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플라즈마 용사 공정의 기초가 되는 물리적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플라즈마 토치와 분말 Z, 그리고 코팅 과정을 직접 계산하고 실험할 수 있는 대화형 프로그램 복합체의 첫 번째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지식과 데이터 뱅크가 통합된 이 소프트웨어는 기초 연구는 물론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연구소와 기술 그룹 간의 피드백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플라즈마 용사는 여러 학문이 융합된 다학제적 기술이므로 향후 더 빠른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 그룹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여기서 다룬 이론적 접근법은 플라즈마뿐만 아니라 다른 여용사 기술 분야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대기압 플라즈마 용사 기술의 이론적 토대는 1970년대 엔 르카린의 야금 및 무기 재료 공정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는 디 아페리안과 엔 엘카드다우 등이 금속학적 관점에서 플라즈마를 응용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프 펜데라 M 우시오는 플라즈마 화학적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1990년 T 오시다의 재료 변환 연구와 MDF 주코브, OP 소로넨코가 발표한 고온 더스트 Z를 이용한 분말 재료 가공 연구는 이 분야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연구들로 D 스테프펜스와 OP 소로넨코는 플라즈마 Z의 화학적 특성을 규명했고 R.W. 스미트와 R. 노바크는 분말 야금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J. 스제케르와 R.C. 예스토프프는 열 플라즈마의 야금 공정 응용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P. 파우차이스와 M. 발델레는 플라즈마 화학 거동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V.I. 쿠즈민과 V.E. 오브차렌코 등은 국제 여룡사 컨퍼런스와 유럽 열 플라즈마 공정 회의를 통해 실무적인 기술 진보를 이끌었으며 O.P. 소로넨코와 A.L. 소로키는 신소재 개발을 위한 플라즈마 Z의 활용 방안을 정립했습니다. 대기 플라즈마 용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주요 문헌들입니다. 솔로넨코와 소로킨의 열 플라즈마 공정 연구를 비롯해 프룰과 바르델 등이 수행한 플라즈마 화학 및 열전달 분석 논문들이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질소 플라즈마 내에 실리콘 입자를 주입했을 때 발생하는 열전달 현상을 수치적으로 해석한 스테포노비치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라즈마 Z 내의 입자 거동을 이해하기 위한 유체역학적 기초 문헌들입니다. 밀로에비치의 이상 유동 예측 연구와 크로우의 유체 공학 논문이 대표적이며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바가프틱의 액체 및 가스 열물성치 데이터 시트와 칼슨의 항공우주 분야 연구 결과가 인용되었습니다. 실제 산업 응용과 관련된 최신 연구 문헌들입니다. 솔로넨코가 주도한 고온 분말 함유 Z 연구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에서 개최된 여룡사 및 플라즈마 과학 기술 컨퍼런스의 결과물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용사 기술을 금속 지지 촉매 제조에 적용한 포갸체바의 연구 등 최신 응용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